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로입니다. 시장 상황이 불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저께 밤에 9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CPI가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증가돼 있는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지표나 아니면 뭐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인 비트코인의 하락세만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짜 하반기에 우리가 원하는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올까 아마 물음표를 던지실 거예요. 넌 왜 자꾸 희망회로를 돌리냐라고 이제 저한테 반전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저께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뉴스를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시면 전체적인 글로벌리스트들의 어떤 그 기조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번 영상을 이제 만들었고, 일단 첫 번째, FED 금리 발표 전인데 현재 상황이 카오스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게 의도적으로 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막상 그러니까 금리가 발표가 되면 이 카오스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증가가 지금 현재 시장에 전반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고, 하반기는 쾌청하게 될 거다라고 제가 유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어느 일정 순간이 지나가면 7월달, 8월달, 9월달, 그리고 하반기 중간선거 전후로해서까지는 그때까진 나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반증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카오스 상황이에요. 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시장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0.3% 높게 나왔기 때문에 빅스텝을 밟지 않을까, 연준에서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죠. 예. 그래서 시장에 바로 드러나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전면적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급등을 해버렸죠. 지금 현재 상황 정상적인 거고, 중요한 건 우리가 기조를 볼 때, 자, 6월달, 7월달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다음 달에도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예고하기 위해서는 기자회견과 성명문 모두 매파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번 6월 FOMC에서 관전 포인트는 기정사실화돼 있는 6월달, 7월달 금리 인상이 아닌 그 이후의 금리 인상 속도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진짜 맞춰야 될 거는 9월달이죠. 사실은 8월달을 건너뛰고 6월달, 7월달에 0.5bp, 0.5포인트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가 기정사실로 돼 있는 거고, 9월달에 금리를 늦출 건지 0.25%를 할 건지 아니면 또한 중단을 할 건지, 이게 전 중요한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중요한 게 7월 달부터 제가 알기로는 관세 인하를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선거에 그 성공을 위해서.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중간 선거가 하나 있기 때문에 뭐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제가 보기에는 서로 뭐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것 때문에 좀 중요한 뉴스를 제가 찾았다고 말씀드렸는데, 9월 이후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연준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뭐 25bp 인상안이 아닌 50bp 인상 가능성도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디어는 일단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제가 왜 하반기 전체적인 금융시장, 코인시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분위기를 매크로적으로 분석을 해봤냐면, 2020년 11월 29일부로 11월부로 어떤 게 있었냐면 엔트파이낸셜 상장을 중단시켜요. 이때 그러니까 엔트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전면적으로 다, 플랫폼 기업들은 모두 다 죽이기 작업을 시작을 해요. 세계 최대 IPO 이틀 전 전격 중단 파장. 이 엔트파이낸셜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근데 이때 분위기를 보고, 자, 2020년 말게 분위기를 보고 2022년 5월 19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빅테크 때리더니 시진핑 경제 책사 돌연 발전 지지 우호 발언.
여기 나오죠. 빅테크 기업이면 엔트 파이낸셜 이런 데를 디디 추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중국에서 갑자기 회전하기 시작해요. 5월 19일 날 딱 이렇게 했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거예요. 6월 9일 날 중국 엔트그룹 상장 초기 단계에서 재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국은 부인한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게 됐죠. 자, 6월 9일 날. 근데 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 마지막에 정점을 찍은 게 로이터 연합통신에서 자, 이건 6월 10일 날 나온 뉴스예요. 중국 알리바바 핀테크 엔투그룹 상장 잠정 승인.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정 승인한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대 IPO. 네, 세계 최대 IPO. 그러면 글로벌 리슬이 시장이 죽은 상황에서 자,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상장을 시킬 때는 만약에 세력들이 펌핑해서 먹으려는 코인이 있을 땐 시장 분위기도 오히려 좋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상장은 들어가거든요. 잔챙이 코인 말고. 이거는 세계 최대 IPO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게 만든 상황에서 이 IPO를 추진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물려 있는 건 여기에 이제 이걸 보고 움직이는 거는 비단 중국 관련 기업들 뿐만 아니라 자, 유대계 자본도 몰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엔투그룹이 내달 IPO를 위한 예비 투자 설명회 제출 목표를 하고 엔투그룹은 현재 IPO를 제시도 계획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중국 빅테크 규제가 완화될 거다. 자, 중국 정부에서 이런 기조를 발표를 했어요. 이 지금 3에서 6개월 동안이란 얘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과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중국 관련 코인한테 빠져나갈 수 있는 빅 찬스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엔트 그룹하고 무슨 코인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BSN 메타에 있는 코인 중에 자,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기회가 올 거고 잘 이제 정리를 잘 찬스가 오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 기간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 뉴스도 좀 호재거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모호함이 시장에 더 안 좋다. 규제가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EU 암호화폐 규제안 이번 달 내에 합의 이뤄낼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 달 최종적인 컨센서스를 이뤄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잠정 결론이 날 거고 또한 중요한 게 한국 시장에서는 익명성 기술이 들어가 있는 코인들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내에 있는 지금 호라이즌이나 지캐시도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제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보통 전 세계 신기술의 이전이나 법규는 어떻게 이전되냐? 보통 기준이 되는 게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있지만 전 세계에서 다른 국가들은 인정을 잘 안 해. 신기술의 기준을 잡는 건 보통은 미국에서 기준을 많이 잡아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걱정스러우신 분, 근데 거꾸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추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하여튼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최악의 고비만 잘 넘기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모호한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뭐 전부 다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빼고 뭐 전부 다 증권으로 치부한다. XRP 같이 뭐 법정 소송에 다 들어갈 거다. 이렇게 불안 심리를 조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알트코인 불장을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한 가지 언급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글을 하나 남겨요. 자, 코인니스에 보면 비트코인 달러와 대체하는 기축통화될 가능성 높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미국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은 잠재적으로 글로벌 준비화폐가 될 수가 있다. 기축통화란 얘기예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내러티브는 여전히 국가 중심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 G2,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치가 됐던 경제가 됐던 종교가 됐건 하나의 단일 정부 체제로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게 10년 내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수십 년 앞을 보면 그렇게 만들어낼 거고 단일 통화가 탄생될 거예요. 그 시점까지 보면서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비트코인과 함께 구축되는 새로운 글로벌 근본이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어 달러와의 잠재적인 글로벌 지배력 상승은 크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이미 누구나가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같이 평범한 소시민도 예측을 했었죠. 기축통화가 될 거다. 법정화폐는 금과 같은 상품과의 연결이 중단되면 결국 수명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죠. 금과 같은 상품과의 연결이.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페트롤 달러에서 자 오페크하고 연합돼 있었던 달러가 자 분리가 됐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달러의 힘을 사실 지금 현재 잃어버린 현재의 상황이에요. 큰 프레임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진짜 기축을 올려놓는 거는 비트코인을 올려놓고, 자, 비트코인의 기준가를 올려놓고, 알트코인을 통해서 세수 창출을 할 가능성에 관해서 이 글에 사실은 우회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글이고,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한 내용이 있는데, 코인을 잘 모르는 저는 찰리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이라 라이트코인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요즘에 아마 걱정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까요? 방법을 몰라 안타까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옮기시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를 한 5개 정도를 보세요. 쭉쭉 보세요.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내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네이버 블로그. 이게 오히려 정리를 더 잘 해놨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그리고 거기에 뭐 링크가 있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뭐 잘 살펴보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밑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 바이낸스, 거래소, 이쪽으로 옮기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새롭게 계좌를 틀 때 업비트 영문 이름을 확인을 하시고, 자, 업비트 영문 이름을 확인하시고 바이낸스 영문 이름을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순서를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이라고 똑같이 해야 돼요. 예. 길동홍이라고 하면 길동홍이라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계좌를 트시고 뭐가 있냐면 이중 인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최초 송금할 때, 내가 최초 송금할 때 최소 금액으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정리하시면 되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는 6월 20일까지고 코인이 완전히 업비트에서 사라지는 거는 제가 알기로 7월 중순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추후에 또 이제 자주자주 언급을 드릴 테니까, 어쨌건 그리고 이 익명성 기술에 관해서 제가 왜 중요성이 있고 전 세계 CBDC는 익명성 기술을 추가하려고 배후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제가 반증을 보여드릴게요. 추후 영상에서 이제 아마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약간 중요하게 아마 다가올 거예요. 제가 왜 그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도 그렇고 특히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제로 놀리지에 관해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했었거든요. 사실 JPM 코인부터 해가지고 그게 유럽의 디지털 유로하고 또 접목해서 익명성 기술이 추가돼서 들어갔었고, 그런 거를 보셔야지 그냥 단편적인 뭐 뉴스나 이런 해석만 보시면 거기서 놓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ETF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전송을 하시고, 나는 별로 비전 확립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 라이트코인 떨어진 거나 다른 알트코인 떨어진 거나
마이너스율로 봤을 땐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각자 선에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추후 영상에서는 ETF가 왜 승인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페이팔을 비롯해서 왜 전 세계 메이저 그런 데는 뭐 한국 시장에선 상폐됐지만 오히려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서는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왜 오히려 상장을 시켰는지, 오히려 한국하고 반대되게 그거를 제가 날짜하고 맞춰서 논리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아마 힘드실 텐데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가 이 고비만 넘으시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 지금이 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워요. 딱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6년부터 코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한 번 있었어요. 2019년인가? 비트코인이 4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제 재정 상태나 심리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상황만 잘 넘어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장세는 분명히 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후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